잠깐만요, 여러분. 오늘 영상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은 치매 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고 계신 분, 또는 지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치매가 시작되고 있는 분들,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된 집도, 통장도, 보험도 있던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치매가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배우자한테 올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예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들, 치매 환자 본인만 쓰는 게 아니에요. 치매 환자를 곁에서 돌보는 가족도, 혹시 내가 그런 상황이 될까봐 미리 준비하고 싶은 분도 전부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상황이 복잡해진 다음이에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치매가 오기 전에, 아니면 지금 이미 그 상황 한가운데 계신 분들도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제 제도와 방법들이에요. 어렵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되는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치매가 오기 전 우리가 해야 할 준비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게요. 많은 분들이 치매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병원비 많이 들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실제로 가정에서 훨씬 더 큰 고민거리를 만드는 건 돈 관리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판단 능력이 떨어지셨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있는데 자녀가 생활비를 꺼내려고 은행에 가요. 은행은 본인 확인이 안 된다며 거절해요. 가족 중에 누군가는 내가 어머니 대신 관리하겠다고 나섰는데 다른 형제는 믿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기 직전 인지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낯선 사람과 부동산 계약을 했어요. 나중에 가족이 알았을 때는 이미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었고 이걸 취소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부어온 보험이 있는데 치매 상태에서 해지를 해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본인이 한 일이지만 본인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일이에요. 나중에 가족이 알았을 때는 이미 해지된 후예요. 이런 일들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치매 가족이 있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이미 겪어보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5가지 제도와 방법만 알아두셔도 이런 일들을 상당 부분 예방하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내가 멀쩡할 때,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을 때 준비해 두는 거예요. 나중에 가족이 대신하려면 훨씬 복잡하고 힘들어져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 임의 후견 제도예요. 이름이 좀 낯설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판단 능력이 충분한 상태일 때, 앞으로 혹시 내가 판단을 잘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 사람이 나 대신 관리해줘, 이렇게 미리 계약을 해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지인일 수도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내가 고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나중에 치매가 와서 내가 결정을 못하게 되실 때, 그때 가서 법원이 누군가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멀쩡할 때 직접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산 관리가 명확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나 대신 통장 관리해도 된다는 게 법적으로 인정된 계약이 되니까 은행에 가도 거절당하지 않아요. 가족들 사이에서 누가 관리하냐를 놓고 싸울 일도 줄어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증사무소에 가시면 돼요. 공증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간단히 말하면 이 계약이 진짜라는 걸 나라에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공증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요. 치매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실제로 떨어졌을 때 법원에서 이 계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과정이에요. 이걸 후견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가 미리 지정한 사람이 법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비용은요? 공증 비용이 조금 들어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사이예요. 이게 나중에 가족들이 법원 가고 서류 준비하고 시간 쏟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적은 부담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제도를 쓰는 게 자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믿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재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계약 하나가 그런 오해를 원천 차단해줘요. 임의 후견 제도가 미리 준비하는 거라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년 후견 제도는 이미 치매가 온 다음에 활용하는 제도예요. 이미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해야 할 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거예요. 절차는 이래요. 먼저 의사한테서 진단서를 받아요. 판단 능력이 얼마나 저하됐는지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진단서를 들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요. 법원에서는 심리 과정을 거쳐서 후견인을 결정해줘요. 가족 중 한 명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가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현실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시간이 꽤 걸려요. 신청하고 나서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해요. 급하게 통장을 써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손을 못 쓰는 거예요. 비용도 발생할 수 있어요. 법원 수수료도 있고 경우에 따라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 누가 후견인이 되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 그게 또 갈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임의 후견 제도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미리 해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한 거예요. 물론 준비를 못 하셨거나 이미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라면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막막하게 그냥 지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져요. 세 번째는 좀 다른 종류의 준비예요. 돈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이름이 길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억지로 생명만 붙잡아두는 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미리 내가 정해두는 문서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나중에 내가 의식이 없거나 판단을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가족들이 결정을 해야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아세요? 의사가 가족한테 연명 치료 계속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때 그걸 결정해야 하는 사람의 부담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죄책감이 생겨요. 형제들끼리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문서 하나가 그 부담을 줄여줘요. 내가 미리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적어뒀으니까 가족이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 뜻을 따르면 되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완전 무료예요.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돼요.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 가셔도 돼요. 상담사가 설명해드리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면 돼요. 강요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용을 적는 거예요. 이 문서는 한번 작성했다고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결정을 내가 직접 해둘 수 있다는 것. 이게 존엄한 삶의 마무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번째는 치매 안심센터 이야기예요. 이름은 들어보셨어도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국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요. 각 지역 보건소나 그 근처에 있는데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대부분 60세 이상이 기본 대상이지만 증상이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기본 선별 검사는 대부분 무료이고 정밀 검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지원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 확인해보세요. 요즘 기억이 자꾸 깜빡하는 것 같다. 뭔가 예전이랑 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그냥 가셔서 검사 받아보시면 돼요. 치매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인지 확인해주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치매는 초기에 발견할수록 훨씬 잘 관리돼요. 치매가 의심될 때 망설이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빨리 알고 빨리 대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또 인지 프로그램도 있어요. 치매 안심센터에서 뇌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기억력,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무료예요. 그냥 복지관 프로그램 다니듯이 가시면 돼요. 배회 이직표라는 것도 있어요. 치매가 있는 분들이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인식표에 이름이랑 연락처가 적혀 있어서 발견한 사람이 연락할 수 있게 해줘요. 지문 등록도 해드려요. 만약 길을 잃었을 때 경찰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지문을 등록해두는 거예요. 이것도 치매 안심센터에서 돼요. 지금 당장 치매 증상이 없으셔도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 한번 들러보세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크게 도움이 돼요. 미리 가보시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재산 신탁 제도예요.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재산을 은행에 맡기면서 이렇게 써달라는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은행이랑 계약을 해요. 이 돈에서 매달 얼마씩을 내 생활비로 주세요. 그리고 이 돈은 병원비로만 써주세요. 이렇게 목적을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그대로 관리해줘요. 왜 이게 필요하냐고요? 내가 치매가 와서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재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정해둔 대로만 움직이니까요. 자녀 입장에서도 좋아요. 부모님 돈을 자녀가 관리하면 나머지 형제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가 혼자 다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은행이 관리하고 내역이 투명하게 다 기록되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특정 목적의 돈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손주 교육비는 이 계좌에서만, 내 요양비는 저 계좌에서만, 이런 식으로요. 은행마다 신탁 상품이 조금씩 달라요.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고령자 신탁 상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치매 대비해서 돈 관리 맡기고 싶다고 하시면 직원이 설명해줘요. 이 제도의 핵심은 자금 흐름이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둔 대로 움직이고 기록이 남고 오해가 없어요. 가족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5가지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이걸 들으시면서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먼저 내 통장을 정리해보세요. 은행 통장이 여러 개 있으면 지금 어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안 쓰는 통장은 정리하세요. 여러 곳에 나뉘어 있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찾기 어려워요. 두 번째로, 금융 계좌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종이에다가 내가 가진 통장, 보험, 적금 이런 것들을 적어두세요. 어느 은행인지, 계좌번호는 뭔지 이런 것들이요. 이 목록 하나가 나중에 가족한테 엄청난 도움이 돼요. 세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자녀도 좋고 가장 믿는 분이면 돼요. 이 부탁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네 번째로, 공증상담 예약을 해보세요. 이미 후견 계약을 하고 싶다면 공증사무소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부터 하시면 돼요. 먼저 상담만 받아보셔도 돼요. 인터넷 찾기 어려우시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화하셔서 가까운 공증사무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면 알려줘요. 마지막으로, 치매 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걱정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혹시 뭔가 이상이 있으면 빨리 알수록 좋으니까요. 이 5가지 오늘 다 못하셔도 괜찮아요. 하나씩만 해보세요. 통장 정리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해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사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준비라는 건 언제나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급해지고 아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는 준비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여유 있는 때예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런 준비가 필요한 분께 꼭 전해주세요. 정보를 나눠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저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리치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